냉면 맛집 둥지 냉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가해자 박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부터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여왔는데요. 저희 TV 민생연구소가 음주 단속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사실 이런 조치들은 도로교통법에 개정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과 주의점, 우리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재호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이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교통 문제 최고 전문가들이시죠. 아,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뵀던 분들이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단속이 대폭 강화됐죠. 막 카톡방 이런 데 엄청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의를 주고 일명 우리 돌아가신 그 윤창호님 따라 제 윤창호법을 따른 건데 왜 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건지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설명과 그리고 강화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승재현. 네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윤창호 제1 네. 윤창호법이라는 거는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래에는 그게 뭐 치상이 됐건 치사가 됐건 다쳤건 죽었건 굉장히 약한 처벌이었었는데 네. 그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 제1의 윤창호법이라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제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를 굉장히 강화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냥 그 수치만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을 강화했는 그런 법을 제2 윤창호법이라 그러고 사실 음주 문화 개선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래에는 이제 0.05가 면허 정지였지만 0.03이 면허 정지, 종래에는 0.1이었지만 0.08로 그 수치를 낮추어서 면허 취소 수치를 올렸다는 점에서 지금은 가끔 뭐 이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겠지만 뭐 맥주 반 잔이 가능하냐, 뭐 소주 한 잔이 가능하냐, 와인 한 잔이 가능하냐 이런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03의 의미는 단 한 잔도 안 된다. 즉 음주를 했을 때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의 그 법령이지 이게 얼마를 먹었을 때 얼마 정도가 될까라는 어떤 찾아가고 모색하는 법령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단호한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잔도 안 된다. 네. 반잔도 안 된다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안 됩니다. 반잔을 타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예 저는 반잔도 안 된다가 좀.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반잔마저도 안 된다. 그렇죠. 반잔마저. 어떤 술의 종류와 그렇죠.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된다. 향기조차도 한 방울도 안 돼, 한 방울도. 한 방울 예, 안 한 방울도 됩니다.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 윤창호법으로 기준이 더 정말 엄격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수치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뭐 0.03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만큼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 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게 도대체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0.03 이게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네. 제가 한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발 한 방울하고 얘기해. 방금 한 잔이나 반잔이나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전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에 우러나오는 공식이었죠. 소주 3잔이면은 0.05다. 그래서 기존 0.05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3잔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불문율처럼 이렇게 따라했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술 분해하는 거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뭐 성별이나 몸무게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맞다라고 친다면은 방금 우리 크게 말씀하셨듯이 소주 한 잔 정도가 이제 0.03으로 이렇게 대략 평균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 소주 한 잔이 괜찮아. 와, 소주 한 잔, 야, 그거 가지고 뭐해? 뭐 반잔 먹고 하지, 운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 아, 네. 뭐 소주 한 잔 보통 0.03이죠. 뭐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홀감을 경험하고 뭐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시각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운전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2윤창호법 지난달 25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7월 1일이니까 그렇죠. 5일 전인데 지난달이에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요. 과연 이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끼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날은 점점 더워지고 이럴 때 생각나는 거 시원한 생맥주 혹은 소주 한 잔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술만 드시면 이게 운전대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음주운전 그까 이거 뭐 하면 어때? 벌금 좀 내면 되지. 술 한 잔은 괜찮잖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No. 제가 오늘 이런 분들을 좀 만나 뵐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각이 말이죠. 밤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 바빠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일단 제 의상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인지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괜히 막 떨리는데요. 충성!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경관님 늦은 시간까지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되게 분주해 보이세요. 예. 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음주 단속 예. 나가려고 기기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뭐가 근데 그 기기들이 되게 많네요. 이제 운전자분들께 이제 이 기기로 네. 음주 감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요건 저도 예.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예. 제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죠. 불어볼게요. 네. 이렇게 파란불로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란불로. 이 상태에서 소주를 소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빗바람으로 오. 오, 술 냄새. 야, 이거 보세요. 어우. 자, 이 상태가 지금 음주 감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감지가 되면 네. 자, 호흡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기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저기 더 보세요. 뭐 이거. 맞아요. 그럼 지금 뭐 모든 장비 점검은 일단 끝나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면 되겠죠.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현장에서 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예. 그 현장을 또 저희가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뭐 짐이라도 드릴까요?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옆에서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무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단속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그 음주 운전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음주 3지 아웃제를 이미 지나서
4진, 5진 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7번째 음주를 저희들한테 감지가 됐어요. 7번이요? 7번째. 처음부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거부를 하고 시종일관 측정 거부를 하고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에 달했죠. 저희 걸린 분들 중에서 막 그런 분들도 많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저희들이 이제 차 운전이 생계형이다. 네. 내가 이거 없으면은 우리 가족이 뭐 4인 가족이 3인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봐달라. 막 손으로 무릎 꿇고 비는 사람. 네. 생계형이고 내가 이 차가 없으면은 안 된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자중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음주 단속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보낸 차들이 한 200여 대? 예, 어림잡아 그 정도 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대도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차 밀리는 거 보면서 하래요. 저런 분들은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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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일대가 교통체증도 있기도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직 적발 건수가 지금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 분들께서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스팟 단속이라고 하죠. 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럼 바로 따라가시죠. 예, 가시죠. 지금 시간이 말이죠. 12시 43분을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이제 요 시간대쯤이면 이제 술 어느 정도 좀 드시고 이제 나오실 타임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아까보다는 차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제2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나간 거죠. 더 세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윤창호법 나왔을 때 약간 좀 씁쓸했던 부분이 만약에 그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노동자였으면 그런 법이 제정이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네. 그런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런 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깝죠. 네, 좀 그랬었죠. 약간 좀 씁쓸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돌아가신 그 고 윤창호 참 그분이 어떻게 보면 또래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런 사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 전에는 되게 약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번에 또 강화된 거를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음주운전이 줄어든다 이런 게 또 없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세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경찰관 분들과 함께 음주 단속 현장 또 2군데에서 음주 단속을 실제로 제가 좀 도와봤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적 씨 노래가 떠오르네요. 다행이다. 예. 이번에 강화된 그 제2윤창호법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방심하긴 아직 이르다는 거. 저 차성연구원 끼포터가 끝까지 또 민생연구소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볼게요. 충성! 네, 정말 다행이다. 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TV 민생연구소가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나갔는데 3시간 동안 단 한 건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65일 어느 장소든 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그런데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제도 개선이었죠. 6월 25일 제2운전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라는 경찰청의 대대적인 홍보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제 단속 기준 강화 후 3일간을 좀 조사를 했더니 그 시행일 이전 일주일보다 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한 게 제 기대치가 좀 컸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6월 25일 시행일이죠. 당일날 결과를 보면은 경찰청에서 이제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제 단속을 했는데 153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발생했네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정지가 57건, 취소가 더 많았어요. 취소가 92건으로. 그리고 이 중 13건은 이제 기존 기준으로 했으면은 이제 단속되지 않았을 0.03에서 0.05 이분들도 이제 13건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저는 그 이전 자료를 좀 봤어요. 작년 18년 9월경에 이제 윤창호 씨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 비판이 좀 많이 여론이 좀 조성이 됐는데 이 이후부터 경찰청 단속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단속 건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18년 11월부터 다행히 19년 12월까지 쭉 줄었어요. 되게 좋은 신호죠. 근데 3월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래서 18년 11월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해서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긴 했으나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앞서긴 합니다. 네.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는 거 완전 근절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사님, 음주운전 건수가 많이 줄었다니까, 적발 건수는 그나마 줄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뭐 아무튼 음주운전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게 돌지 않아요. 막 단속 정보도 막 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막 카톡방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앱이 있다면서요. 사실 그리고 우리 그날 팀 민생무소가 저기 출동한 날도 아까 키포던이라고 그런 앱이 가동이 됐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싶은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앱 자체가 좀 존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앱이 존재를 한다면 저는 경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앱이 걷는다면 경찰은 뛰어야 하고 그 앱이 뛴다면 경찰은 날아야 하는 게 그게 국가 공권력이거든요. 공권력이라는 거는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고 그 지켜야 하는 게 자의 일의 책무라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앱을 경찰들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허를 찌르는 사실 제가 음주 단속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특정 장소에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의 방법으로 음주 단속을 해야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음주를 안 하게 되는데 보통 음주 운전을 했을 때 뭐 우리 저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걸리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 걸리면 재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재수 없다는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술을 먹으면 반드시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술을 먹어서 걸렸을 때 나의 책임이 분명히 술을 먹은 만큼 죄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바뀌어야지 사실 이러한 음주 측정의 어떤 숫자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사인 커브를 그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앱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앱 자체는. 이거 뭐 그러니까 고발할 수 없네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뭘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음주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단속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함정 단속을 하면 안 되기는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저런 앱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 음주 단속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정해진 장소에서 기존에 했다는 경험적 수치를 가지고 저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군요. 사실 지금 빅데이터인데 예.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 앱의 관리자에게 저는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그 앱의 사용 빈도를 올리는 거냐라는 점에서 조금 다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음주운전을 건절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저런 앱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그건 하지 않는 것이 그 앱을 운영하는 사람의 도덕적 관점이고 그런 앱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앱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도덕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네네. 혹시라도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빼돌려서 하는 것은 그거 이제 그건 위법인 형사 거죠. 위법 예, 예. 행위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앱이 없어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VCR 화면에서 한번 지켜봤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그럼 뭐 아유 봐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배째, 어. 야 날 뭐
안 불어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안 그러면 막 경찰을 막 폭행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아마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음주운전하다 걸리신 분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곽현아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단 수긍하고 수긍.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 무슨 소리냐, 기계가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술 뭐 한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왜 나오냐, 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분은 음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제력을 좀 잃게 되죠. 평소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경찰관을 때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네. 그 멀쩡한 상태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단지 이제 음주를 해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걸리다 보니 이제 뭐 심지어는 경찰 폭력을 행사하고 뭐 심지어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찰관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단순히 맞아요. 이제 음주 단속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예. 우리 저기 화면에 나가죠. 화면에. 아찔합니다 정말. 야, 저거 야, 어이구. 어머머머머. 네. 아, 참 무섭네요 정말. 네. 저런 사람들 다 잡혔죠? 잡혀야죠. 네, 다 잡혔겠죠. 네. 저렇게 된 경우 만약에 음주만 걸렸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뭐 벌금 조치로나 뭐 이렇게 끝날 거를 과연 저렇게 경찰관을 매달고 다 간 경우에 경찰관 상해까지 입히고 뺑소니 도주까지 하면 됩니다. 야. 그럴 경우에는 무섭네요. 처벌이 그만큼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휴, 야, 저거는 후진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경찰을 치고 가는. 어휴, 저렇게 그 음주운전 살인 단속 현장에서 저러면은 뺑소니 더하기 살인 미수죠. 예. 상당히. 영 의원님. 어휴, 저런 상황. 지금 이제 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저런 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제일로 나왔을 때가 그렇게 만들어진 개정안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사실 저 영상을 보면 진짜 네. 아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요새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게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그 네. 행간의 의미는 결국 이걸 올려서는 뭐 안 된다 이런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사람을 치고 가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뺑소니예요. 예. 그 뺑소니가 되면 그 뺑소니는 방금 말씀 주신 특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형량은 상상할 수 없는 형량으로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로 끝날 수 있는 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관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음주 단속을 했을 때 그냥 우리는 그 경광봉을 들고 단순히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람의 그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이 약간의 교통지체를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공격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 파주를 봤을 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듯이 예. 지금은 일직선에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차단벽을. 과정을 약간 네. 차단벽을 세워서 중간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찰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교통지체는 좀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해서 도망가시면 진짜 초과 삼간 그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음주 단속 기법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폐가 망신 네. 당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지그재그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 말씀 굉장히 설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 이제 밤에 단속하는 거야. 맞아요. 다들 수긍할 텐데 이제 아침. 그래서 제 윤참 시행 이후로 경찰이 밤 시간대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제 한다. 그래서 경찰부터 못 보겠다 해서 경찰 출근하는 경찰부터 단속하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아침 운전. 숙취운전이라고 할 텐데 대부분은 깼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박사님. 맞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우리 과거와는 또 이제 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주 52시간도 도입되고 이제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 기분이 좋다 보니 네. 1차, 2차, 3차,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과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음 날 아무 일정도 없으시고 뭐 하시면은 괜찮죠. 근데 바로 다음 날뭐 출근을 때에 해야 따라서는 되는데. 생계형 그렇죠. 분들은 바로 운전을 잡아야 되는 걸로 하고 그런 안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뭐 젊다고 뭐 건강하다고 해서 뭐 술에
뭐 절대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뭐 젊은 사람이고 신체가 건장한 사람이 그 분해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숙취 운전 역시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술을 먹고 도대체 궁금해요. 얼마나 얼마 지나요? 동안 잠을 자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술이 깨는지. 예. 저희가 이런 거 편법으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근데 충분히 주무셔야 되긴 그 다음날 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지 말라는 건 과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요. 경고 메시지로. 예, 경고 뭐 메시지로. 점심 이후에는 예, 할 수 예. 있다든지 뭐 이런 안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그 숙취라는 그 자체가 보통 이제 인터넷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한 5시간 정도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런 것 그거는 아닌 같은데요. 거고 네. 이제 사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의 어떤 그 체중과 그다음에 연령과 그런 어떤 음주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위드마크 공식, 사실 저는 위드마크 공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람인데 기존에 있는 위드마크 공식대로 나와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소주를 한 2병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두 시간 마시고 그게 자정 정도까지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7시간을 주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음주 측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0.04 지금 같으면 단속 수준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걸리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술은 좋은 거예요. 술은 마시면 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관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적어도 9시에서 10시 넘어서 소주를 한 병 이상 드셨으면 적어도 다음날 아침 12시까지는 좀 약주를 그냥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잡지 않는 게. 약주를 하셨다면 다음날 적어도 점심때까지는 그것도 한 9시나 10시까지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으면 점심때까지는 좀 안 하셨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하남에 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불편하다는 건 알아요. 예. 타는 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있고 내가 생계를 지켜야 될 나의 딸과 아들이 있다면 그날 하루 불편함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날 과음하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은 몰랐죠. 극적인 끝내기 2루타를 치면서 삼성을 공동 6위까지 올렸던 박한희. 박한희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박한희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큼이나 저희 또한 5월 4일 무척이나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전날 과음하셨잖아요. 다음날 절대로 운전대 잡지 마세요. 네, 이걸 정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타면 환경에도 도움되고 그럼요. 비용도 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 전날 걸렸대요. 네. 그래갖고 막
겨루 잔 거예요. 네. 이제 아침에 괜찮게 자다 또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돼. 아니 진짜요. 이건 정말 아유. 실제 안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없다는 게 아니라 네.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2윤창호법 이 시행 이후에 출근길 풍경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대리운전 하면 이제 밤이나 새벽 네, 시간에 네. 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숙취 운전을 걱정하신 운전자분들께서 이런 대리운전 오전 출근길에도 좀 호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칭찬해요. 조금이라도 전날 좀 과음을 해서 네. 아침에 운전하기 좀 어렵다. 근데 뭐 좋은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런 대리운전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적극 권장 추천드립니다. 예. 고용 창출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또 일하러 나온 대리기사님들이 네. 또 이렇게 일감을 잡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적극 저희가 팀 인생을 공고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 걸린다는 이야기, 아까 뭐 밤에 걸리고 아침에 또 걸렸다는 사람 이런 이야기 퍼지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니까 음주 측정기 간이흡증 이런 게 또 막 유행한다 그러는데 아니 보통 그런 게 또 살비가 막 있잖아요, 박사님. 이거 맞긴 맞아요.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네. 자기가 측정해서 정확하다면 그건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40대 왜냐면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생계형으로 당연히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셔서 당신의 어떤 음주의 어떤 농도를 확인하는 것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또 별반의 문제인 것이고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0.03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퍼펙트한 수치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응이 느려질 수 있고 약간의 좀 영어로 좀 하이퍼 약간 좀 이렇게 업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도 사실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0.03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 0.03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0.03 밑이라도 운전할 때에는 분명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만약에 수치가 조금 나오면 대중교통을 하시고 정말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가 있는 분만 예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0.03이 훨씬 안 나올 때 0.0이나 0.1, 0.01 거의 안 나올 때만 운전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 어때 박사님 맞긴 좀 맞아요? 시중에 음주 측정기는? 뭐 그 지금 나와 알아보시긴 했을 예, 텐데. 브랜드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 음주 측정이라는 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침에 나왔을 때 그 음주 측정이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 그러니까 제로 그다음에 로 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로가 되느냐 하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그 음주 직접 풀어서 더를 통해서 나왔고 그것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어서는 안 다소간의 된다는 문제가 있다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무조건 네네. 믿지 마라. 네. 안심하면 안 된다. 네.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네. 그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경우에 이게 빠른 숙취 해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숙취 해소제 뭐 음료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환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것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은 좀 빨리 술이 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가요? 아마 제가 전문 그 연구 결과를 굳이 소개 안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롯해가지고 모두 경험에 의해서 다 아실 겁니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아, 술에 장사 어떠한 없다. 거를 먹더라도 다음날, 전날 과음을 하면 다음날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 뭐 전문 표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많이 대부분 다 들어봤어요. 알잖아요. 예. 그렇죠? 분해의 일정 부분 당연히 효과는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임상적인 근거는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숙취 음료, 뭐 물,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119 문화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119 문화요? 한 가지 술로 1차 9시까지 이렇게 자, 9시까지만 마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일단 알코올 뭐 좀 많이 마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적당히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운전에 절대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숙취해소 음료도 믿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뭐 맨날 나오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뭐 모닝 어쩌고 어쩌고 견디 이러면서 네. 자, 뭐 그렇습니다. 한도 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걸린다. 그것만 또 그렇게 믿지 정리하- 마시라. 아니, 그거 먹어도 걸린대요. 네, 걸리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거 먹어도 걸린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첫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 잔만 마셔도 이제는 운전대 안 돼요. 네, 오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예.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사실은 결코 그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 또 윤창호 선수 우리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쓰러진 청춘생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분의 이름을 딴 법이 1차, 2차 시행되면서 굉장히 강화됐고 우리 사회
지금 건강한 변화로 연결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는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재호 책임연구원,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계속 노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시선에 집중해 나에게 딱 맞는 채널 TBS 스포츠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연구소. 네, 이 시간만 주목해 주셔도 여러분 돈 버십니다. 네, 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 기대가 되네요. 네, 민생 꿀팁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정말 참 좋은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니 해도 우리 서민 중산층들은 지갑이 두둑해지고 주머니가 든든한 것 말고는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지갑이 두둑해지고 민생이 풍성해지는 좋은 정보 많이 갖고 오셨죠, 소장님? 오늘 날짜가 예. 7월 1일. 1일이에요. 네. 오, 벌써 반이 지났어. 2019년에. 하반기에 바뀌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예. 특히 경제적으로 바뀌는 것들 알아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요. 세 가지 크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정 지원은 신청 안 해도 난 당연히 줄 것이다. 네. 아닙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 반드시 신청해야. 네. 또 하나. 기대가 됩니다. 나는 1월부터 소급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하면 그 소급된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 국가가 지원하는 건 눈먼 돈이라는데 나도 받아?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 자기 안내는 받을 수 예, 잠깐 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지금 보니까 직장을 잃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금액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취지가 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저 직장 잃었는데요. 다음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전자를 지원할까요? 후자를 지원할까요? 당연히 후자를 후자를 지원해야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는데 네. 이게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재취업을 위한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달부터 이제 실업급여액, 지급하는 급여액, 평균 임금 직전에 한 50%까지 줬다면 앞으로는 60%까지. 오. 그리고 이제 지급 기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동안은 90일에서 240일, 그러니까 석 달에서 8개월 정도 실직하면 지급을 했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사실은 이제 120일부터 그리고 270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게 내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만 지급하는 겁니다. 네. 날짜가 지나면 안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실직을 당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는 그런 분이라면 반드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서 잘 알죠. 네. 그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전자에 받은 겁니다. 네. 이런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꼭 억울한 사람들
이제 먹고 살기 답답한 분들이 굳이 가면서 받으셔야 되는 네. 거죠. 네. 또 하나가 이 저소득 가구들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로장려금. 아, 올해 EITC. 9월부터 이거 진짜 중요한 정말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EITC.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적은 근로소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홀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아니면은 부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해당되면 연 최고 150에서 한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기존에 한 6만 가구가 받았다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334만 가구. 네. 그리고 지급액은 3배 정도 늘어나요. 기준 좀 완화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1년에 한 차례 지급하고 한 번만 줬어요. 예. 근데 이걸 2번, 1년에 2번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는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상반기 소득에 관련된 근로장려금은 8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되면 당해년도 12월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월과 3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 6월에 6월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제도인 게 네. 예전에는 이제 직장 노동자들만 받았어요. 저소득 노동자였는데 저소득 자영업자도 받는 거로 확대돼가지고 예.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니까 79만 원 받았대요. 올해. 열심히 자영업하는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큰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이 제도가 좋은 게 그냥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네. 근로를 장려해주는. 대신 재산이 좀 적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제 더 주는 소득이나 방식이죠. 재산이 많은데 주면 또 형평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 네네네. 좋습니다. 아, 좋은 제도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요즘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그 이제 100%는 늘어났잖아요, 수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그 지급 연령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박철민 저희 씨가 아마 이야기 때부터?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오, 네. 그런가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아직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아, 네. 여기 또 수혜자가 아이를 있었네요. 낳는데. 제가 이제 왜 아직이라고 했냐면 우리 딸은 다 커갖고 받지를 못해요. 네. 서러워요. 난 낳아야 되는데. 이게 만 7세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아동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난해 오, 9월부터 잘 알고 도입은 있네. 됐어요. 네네. 도입은 됐는데 당시에 도입 취지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분류하는데 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10%, 보니 예. 올해부터는 문턱을 낮춰서 그러면 전 이제 소득 관계없이 주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는 9월부터는 만 6세가 아니라 만 7세까지 한 살 더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입학 전, 취학 전 최대 84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25일. 월 10만 원이 입금이 되는데 복잡하게 이거 주민센터 가서 등록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아주 쉽게 모바일로도 신청 근데 가능하다고요. 반드시 신청해야 돼요. 누구 예.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안 돼요. 제 아이가 지금 세 살인데 네네. 지난해부터 사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나와요. 다음 달부터. 미리미리 꼼꼼히 좀 챙겨봐야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아무튼 좋은 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저기 고교 무상교육도 이제 확대된다고 예전부터 맞습니다. 공약인데 이제 이행되는 감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아마 이런 건가 보죠, 소장님? 1학년부터 하면 3학년이 2학년 혜택을 전혀 못 보니까 받습니다. 졸업하는 3학년부터 해갖고 그렇게 저는 이해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내후년이면 전 고등학생으로 확대가 되는데 가장 먼저 타겟은 올해 2학기 3학년 이 학생들부터 어떤 것들이 지급이 되느냐. 물론 뭐 입학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만 예.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까지 이거를 이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일단 내년에는 무상교육 대상이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가 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생이 전부 다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3학년 학생들부터 지원을 줌으로써 내년에 이제 확대될 때 이분들이 올해 못 받으면
이분들 하나 혜택을 못 보고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학년부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또 그런 1학년은 내년에 혜택이. 적용받으니까. 예. 네. 자, 그런데요. 제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니 예전에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가 갑자기 확 줄었더라 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 이거 너무 좋았어요. 우리 보통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고 6인실 굳이 자리도 없는데 막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분들 계셨는데 자리 없어. 진짜 그래, 없어. 자리가 없어. 기다려도 안 나와. 맞아, 맞아. 근데요, 이제는 2인실이나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와. 이게 해외 나가봐야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미국에서 다치면 집안 망해요. 정말 전 재산이 다 들어가고. 아니 맹장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고 한국으로 도망갔더라고요. 제 친구도. 한국이 훨씬 싸다고. 그러니까 이제 병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의 경우 2,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고 이번엔 후속 조치예요. 병원, 한방병원까지 점차 늘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입원비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인실 기준 기존까지 얼마를 냈느냐? 약 7만 원 정도 냈어요. 물론 병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한 2만 8천 원대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3인실의 경우에도 약 4만 7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일단 응급실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1인실에 이제 특실을 써야 돼요. 그쵸. 병실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2, 3일이면 엄청난 이제 병원비 부담이 있거든요. 최소 100만 원 나왔. 맞습니다. 어머니 모셨을 때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원료 부담이 연간 한 38만 명 정도 이번에 이제 입원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한 게 너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죠. 한 번에 좀 몰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난임 치료부터 MRI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애를 갖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 기존에는 여성 연령 만 44세가 이하에까지만 적용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45세 이상 난임 여성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요. 또 시술별로 횟수가 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신선배아의 경우 지금까지 4회였다면 7회로,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3회에서 5회로,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3회에서 5회로 2배 정도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초음파에 대해서도 이 출산 과정에서 이제 자궁, 난소 초음파의 경우에도 12월부터는 의학적 이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요. 남자들 이 전립선, 그리고 이제 자궁 난소 질환도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MRI 검사 역시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뇌혈관, 뇌 MRI 검사가 적용이 됐다면 이번엔 복부와 이제 흉부 MRI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저번에 장경수 원장님 치과원장 와서 레진하고 충치 혼매우기도 건강보험 적용되고 65세 어르신들 임플란트하고 틀니도 적용된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소장님이 저희 지갑,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신 꿀팁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이인자 소장님 다음 주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정보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TV민생연구소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다짐 우리 다 같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에 민생에 힘이 되는 좋은 정보 인천 소장님 진짜 다시 한번 고맙고 좋은 정책 많이 더 이어지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민생에 집중합니다. 시민 편의 방송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봐요.